역사의 거대한 톱니다 바퀴는 때로 한 개인의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그 방향을 바꾸곤 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그는 노예 해방을 이끌고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꿰맨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한 아버지의 처절한 비통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손더스의 첫 장편 소설 바르도의 링컨은 바로 그 지점, 역사적 인물의 가장 사적인 고통의 순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때는 1862년 2월 남북전쟁이 미국 전역을 피로 물들이던 어느 날 링컨의 11살 아들 윌리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소설은 윌리가 묻힌 워싱턴의 오크힐 묘지에서 벌어지는 기이하고도 슬픈 하룻밤의 이야기를 166개에 달하는 목소리의 파편들을 통해 직조해 나갑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아버지의 슬픔을 그리는 것을 넘어 죽음과 삶, 역사와 기억, 개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연대라는 거대한 주제를 독창적인 형식 속에 녹여냅니다. 우리는 타인의 슬픔에 얼마큼 공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공감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슬프도록 아름답고 압도적으로 독창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야기의 문은 칠흑 같은 어둠 속 한 남자의 발걸음 소리로 열립니다. 그는 바로 미합 중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백악관에서는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예정대로 연회가 열리고 있었고 화려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비통한 마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잔인하게 울려 퍼집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지도자로서 그는 매일같이 전장에서 날아오는 수만의 죽음을 보고받아야 했습니다. 북부 연방의 승리는 요원해 보였고 전쟁의 명분은 흔들렸으며 정치적 반대파들은 그의 리더십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존망의 위기 속에서 마주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은 그의 이성과 의지를 송두리째 흔드는 마지막 일격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권위와 지위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작가는 링컨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대신 당시 사람들의 편지, 회고록, 신문 기사 등 실제 역사적 사료들을 콜라주처럼 이어붙여 그의 슬픔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어떤 기록은 링컨의 눈이 슬픔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고 전하고 또 다른 기록은 그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몇 시간이고 오열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역사적 파편들은 서로 다른 시선으로 링컨을 조명하며 그가 박제된 위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상실의 아픔 앞에 무너지는 한 명의 인간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링컨은 이 모든 고뇌를 뒤로한 채 이끌리던 마차를 타고 아들이 묻힌 오크힐 묘지로 향합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 그는 아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차가운 시신을 꺼내어 품에 안습니다. 이 충격적이고도 애처로운 행위는 아버지로서의 슬픔이 이성의 통제를 넘어선 극한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의 행동은 사회적 규범이나 체면을 완전히 벗어난 오직 순수한 부정의 발로였습니다. 링컨의 이 비통한 몸짓은 단순히 죽은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넘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고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가 됩니다. 그의 지극한 사랑과 슬픔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그 문 너머에서 펼쳐질 기이하고도 장엄한 하룻밤의 서사를 깨우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처럼 소설은 국가적 비극의 정점에서 개인적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진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한 개인의 내밀한 고통과 어떻게 만나고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며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링컨의 슬픔은 단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자식을 잃은 수많은 아버지들의 슬픔과 공명하며 시대 전체의 아픔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슬픔을 따라 산 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곳은 미련과 기억이 뒤엉킨 채 떠도는 영혼들의 중간계 바르도입니다. 링컨이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던 그 순간 윌리 링컨의 영혼은 아직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은 삶도 죽음도 아닌 기묘한 중간계 바로 바르도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원래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머무는 49일간의 중간 상태를 의미하지만 조지 손더스는 이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재창조하여 소설의 핵심적인 무대로 설정합니다. 소설 속 바르도는 공동묘지를 배경으로 한 유령들의 세계와 유사하지만 그곳의 법칙과 풍경은 훨씬 더 기이하고 철학적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영혼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워있는 관을 병든 형태의 상자라고 부르고 묘비는 그저 잠시 머무는 동안의 표식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곧 병이 나아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혹은 떠나갔던 가족들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기만은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이 바르도에는 각양각색의 사형과 미련을 가진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생전의 마지막 순간이나 가장 강렬했던 집착의 형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한스 볼먼이라는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첫날 밤을 앞두고 천장에서 떨어진 대들보에 맞아 죽었기에 영원히 거대한 물건을 가진 벌거벗은 모습으로 바르도를 배회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못다 이룬 쾌락과 삶의 환희에 대해 이야기하며 떠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영혼인 로저 베빈스 3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손목을 그어 자살했기에 수많은 눈과 코와 귀를 가진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과 추악함을 동시에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끼며 고통받습니다. 그 외에도 늘 무언가를 걱정하는 버릇 때문에 수십 개의 팔다리를 갖게 된 부인 실수로 자신을 총으로 쏴 죽인 뒤 코에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청년 등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미련을 기괴한 신체적 형태로 드러냅니다. 이처럼 바르도는 각자의 미련과 집착이 만들어낸 일종의 감옥이자 스스로 부여한 형벌의 공간입니다. 그들은 물질빛 형태라는 심판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져도 이승에서의 삶에 대한 강렬한 애착 때문에 차마 발을 떼지 못합니다. 윌리 링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기에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버지 링컨이 그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과 슬픔은 윌리를 이 바르도에 더욱 강하게 붙들어 매는 족쇄가 됩니다. 이 기이하고 슬픈 중간계 바르도를 무대로 이제 윌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고 살아남은 아버지 링컨의 구원을 위한 하룻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르도의 링컨이 지닌 가장 큰 문학적 성취이자 독창성은 단연 그 서사 방식에 있습니다. 소설은 전지적 작가의 목소리나 단일한 주인공의 시점을 따르는 대신 무려 166개에 달하는 각기 다른 목소리들의 파편적인 증언과 독백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마치 한 편의 연극 대본이나 구술사 기록물처럼 각 대목 앞에는 한스 볼먼, 로저 베빈스 3세, 에버리 토머스 목사와 같은 영혼들의 이름이나 밀턴 H.R.C. 에이브러햄 링컨의 내면에서와 같은 실제 역사 사료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처음에는 독자에게 낯설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독자는 마치 어두운 방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누가 누구인지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혼란스러운 바르도의 상태를 독자가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작가의 정교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파편적인 목소리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이루는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각각의 목소리는 자신만의 사연과 관점 그리고 미련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인물들 외에도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다고 믿었으나 어째서인지 바르도에 머물게 된 에버리 토머스 목사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며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생전에 억압받았던 흑인 노예들은 백인 영혼들과는 다른 공간에 머물며 여전히 차별의 고통을 곱씹고 전쟁터에서 허망하게 죽어간 젊은 군인들은 애국심과 허무함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윌리 링컨의 주변을 맴도는 배경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서로 교차하고 때로는 충돌하며 때로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19세기 미국 사회의 다채로운 풍경과 시대적 아픔을 생생하게 복원해냅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백인과 흑인,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등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배치함으로써 작가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조명하고 그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다성적 서사 방식은 링컨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인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영혼들의 눈을 통해 본 링컨은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잃고 비탄에 빠진 한 명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또한 작가는 영혼들의 허구적인 목소리 사이에 실제 역사 기록들을 정교하게 끼워 넣습니다. 예를 들어 그날 밤의 달 모양이나 링컨의 눈 색깔에 대해 서로 다른 기록들이 상충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작가는 역사란 단일하고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수많은 주관적인 기억과 기록이 모여 구성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진실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의 합창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형식 그 자체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바르도의 링컨은 166개의 목소리를 통해 슬픔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변주하고 역사와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 시대의 영혼들이 빚어내는 장엄하고도 애처로운 합창을 우리 귀에 들려줍니다.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아버지 링컨의 슬픔과 바르도 영혼들의 집단적 경험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한밤중 무덤을 찾아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는 링컨의 모습은 바르도의 영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산 자가 죽은 자의 세계에 이토록 깊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링컨의 슬픔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깊어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뚫고 영혼들의 마음에까지 전달됩니다. 특히 어린 윌리가 아버지의 슬픔 때문에 바르도를 떠나지 못하고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영혼들 사이에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기묘한 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만의 미련과 고통 속에 갇혀 타인에게 무관심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소년 윌리를 구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자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공감의 확장입니다. 링컨은 아들의 차가운 몸을 안고 그의 고통을 상상하며 이전에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죽음의 본질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윌리의 죽음은 더 이상 그에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겪어야 할 보편적인 운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국가적인 비극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비로소 남북 전쟁으로 인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과 똑같은 슬픔을 느낄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고통을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사적인 비극이 전쟁을 이끄는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공적인 책임감과 결부되는 순간입니다. 이 위대한 공감의 탄생은 링컨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추상적인 명분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쟁을 바라보게 됩니다. 훗날 그가 내릴 노예 해방 선언과 같은 결단에는 바로 이 밤에 체득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근원적인 공감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소설은 암시합니다. 한편 바르도의 영혼들 역시 링컨의 슬픔과 윌리의 순수함에 감화되어 점차 변화합니다. 그들은 윌리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영적인 힘을 한데 모으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몸속으로 들어가 서로의 삶과 고통을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백인 지주가 흑인 노예의 삶을, 남자가 여자의 삶을, 부자가 가난한 자의 삶을 직접 겪으면서 그들은 자신을 얽매고 있던 편견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연대를 이룹니다. 심지어 그들은 링컨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의 고뇌와 슬픔, 그리고 국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던 19세기 미국 사회에 대한 강력한 은유이자 시대를 넘어선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한 아버지의 지극한 슬픔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개인과 공동체,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구원하는 거대한 공감의 강물로 흘러들며 장엄한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하룻밤의 길고 기이한 여정 끝에 윌리 링컨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슬픔에 붙들려 바르도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영혼들의 도움과 희생에 힘입어 미련을 끊고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의 선택은 소설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윌리가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를 이승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링컨 역시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습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다시 무덤에 뉘으며 사랑하는 존재를 놓아주는 것 또한 사랑의 일부임을,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이별의 순간은 슬프지만 결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통한 상실이 끝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나아가게 하는 통과의 일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동이 트는 묘지를 떠나 다시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링컨이 아닙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겁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바르도에서의 기이한 하룻밤을 통해 그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가장 깊은 차원의 공감을 체득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그가 남북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이끌어가고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는 데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신적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르도의 링컨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본질은 역설적이게도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향한 뜨거운 찬가에 가깝습니다. 바르도에 머무는 영혼들은 모두 생전에 못다 이룬 것들, 너무나 사소해서 잊고 지냈던 삶의 감각들을 뒤늦게 갈망합니다. 한스 볼먼이 그토록 집착했던 육체적 쾌락, 로저 베빈스가 자살 후에야 깨달은 세상의 눈부신 아름다움, 그 외 수많은 영혼들이 들려주는 평범했던 일상의 기억들은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얼마나 경이롭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조지 손더스는 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소설을 통해 슬픔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개인을 성숙시키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며 나아가 역사를 전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166개의 목소리가 빚어내는 폴리포니는 처음에는 불협화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느새 하나의 거대한 합창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듭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분열과 갈등, 타인에 대한 몰이해가 만연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르도의 링컨이 던지는 울림은 그래서 더욱 깊고 의미심장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타인의 슬픔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읽을거리를 넘어 공감의 능력을 일깨우고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하나의 깊은 명상과도 같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